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 교실의 이두영입니다. 오늘 대한턱관절 교합학회와 함께하는 수요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강의할 부분은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교합을 위한 치아 형성과 디지털 분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내용은 첫 번째, 악관 관계 기록, 상하악의 관계죠. 두 번째, 디지털 교합 분석하는 방법. 세 번째, 효율적인 교합을 위한 치아 형태에 대해서 대화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 보철물 설계에 대해서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관 관계 기록입니다. 우리가 흔히 악관 관계 기록을 체득을 할 때 실리콘을 이용한다던가 혹은 레진을 이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미 과거의 문헌상에서 두 개를 이용했을 때 교합의 오차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보는 증례와 같이 앞, 뒤에 치아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교합 인기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배운 것과 같이 실리콘을 이용하고 나서 철저하게 그 주위를 트리밍을 해줌으로써 불필요한 그런 실리콘 인기제로 인해서 뜨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트 트리밍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임상을 하면서 다 느끼고 계신 것과 같이 아무리 트리밍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 사이가 살짝 뜨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유의를 해야 되는데요. 임플란트 케이스에서는 과거에 또 이렇게도 하였었습니다. 어버트먼트를 장착을 할 때 리포지셔닝 직을 사용하게 되고 그 직에다가 레진을 첨상을 하고 그 상태에서 교합을 인계함으로써 정확한 관계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또 이렇게 하고 실제로 임상에서 보는 접촉점들을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형에서의 위치에다가 마크해 줌으로써 같이 이중적으로 체크하는 과정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론 지르코니아나 그런 보철물을 만들 때는 그 벌추얼 캐스트를 다시 리마운팅을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에서 구강 내에 보철물을 넣었을 때 보철물을 넣기 전과 후가 같은지를 꼭 체크해주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인트라오랄 스캐너가 점점 보급되고 있죠. 그리고 나서는 이런 구내 스캐너를 이용을 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상하악의 관계를 인계하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구내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구강 내에다가 어떠한 재료를 넣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자분이 교합을 물 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그 관계가 눈으로 보고 정립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사진 찍는 것처럼 해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인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미 많이 하고 계신 것과 같이 영상 중첩법을 이용을 해서 상하악의 버추얼 캐스트를 정합을 해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또 다른 환자분에게서도 계속 적용되고 있는데요. 본 환자분과 같이 교합 상태가 굉장히 점이 적은 언스테이블한 경우에서 구내 스캔을 한 경우에 보면 설측에서 봤을 때 접촉점이 굉장히 적은 것을 관찰할 수 있고요. 똑같이 인상 체득을 하고 나서 디지타이제이션을 하고 교합 인기제를 이용하지 않고 구내 스캔을 이용하여서 악관 관계 체득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중첩을 하여서 보철물을 제작한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부분들은 아니고 이미 많이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넓은 케이스로 가보겠습니다. 풀마우스 케이스인데요. 상하악의 치아가 있고요. 일단 상하악의 프로비저널을 넣은 상태에서 구내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실리콘 방식으로 체득하든 구내 스캐너로 체득하든 그런 본 캐스트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치은 영역, 즉 같은 형태의 영역들을 이용을 해서 정합을 하여서 악관 관계 기록을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임플란트 전화 케이스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임플란트의 스캔바디나 아니면 어버트먼트를 장착한 상태에서 스캔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증례에서는 전치부에 프로비저널이 있는 경우에서 그 상태를 스캔을 한 후에 같은 영역, 지금 구치부가 되겠습니다. 치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런 영역들을 이용을 해서 마스트 캐스트의 이미지를 다시 붙임으로써 악관 관계 기록을 체득을 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고요. 보철물을 디자인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과거에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이 단순화되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안 맞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이 영상을 가지고 정합을 할 때는 충분히 같은 영역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영역 자체가 정확하게 체득되었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러한 영상 중첩법은 하면 할수록 점점점 에러가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상 매칭을 통한 악관관계를 정의를 할 때 정확하고 충분한 매칭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디지털 교합 분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디지털 교합 분석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D스캔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방식은 Byte Force Analyzing System, 그 Dental Prescale 2에 대한 부분이고요. GC사의 것입니다. 칼리브레이션 시트를 이용을 해서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았는데요. 구강 내에 넣고 나서 악력으로 꽉 물고 나서 뺍니다. 그러면은 칼리브레이션 시트에 교합점들이 표시되게 되고요. 스캐너와 같은 그런 데다가 넣고 스캔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전산화되면서 교합점들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분석함으로써 교합점의 크기, 바이트 폴스 등등 오른쪽 왼쪽 균형들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서 우리가 구내 스캐너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구내 스캐너를 이용을 하면서 관련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것은 이제 오클루전 애널라이저라고 해서 메디트사의 것입니다. 먼저 상하게 구내 스캔을 체득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바이트 스캔을 하고 나서 분석을 하는 것인데요. 자, 세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하면서 이제 흥미롭게 발견한 또 부분이긴 한데요. 일단 오른쪽에 대한 부분이고요. 스캔을 하고 나서 교합 분석을 했을 때 47번 쪽에 강하게 프리머추어 컨택 같은 것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스캔을 해봤습니다. 다시 스캔을 하고 나서 해봤더니 이때는 영역은 크게 비슷하지만 그 영역에서 강한 접촉이 발견되지 않았고요. 또 다시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영역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맵을 그리고 있지만 달라진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스캔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영역에 대한 표시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좌측입니다. 좌측을 했을 때는 이번에 스캔을 다시 하진 않았고요. 스캔한 상태에서 바이트 스캔만 2번 해보았습니다. 자, 이때는 거의 같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살짝 물기도 하고 꽉 물기도 하고 해서 2번 해봤는데요. 그에 따른 차이는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정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용하고 있는 교합지를 이용해서 찍은 것이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방금 전에 프리스케일 2고 우측이 인트로오랄 스캔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트로오랄 스캔 2개 넣은 것들은 달랐기 때문에 2개를 넣었고요.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프리스케일에서 전체적인 그 분포를 잘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치아 형태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구내 스캔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서 언급드린 것과 같이 스캔의 한 부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났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합지를 이용한 방식에서도 작은 점, 큰 점들, 또 잘 찍히지 않은 점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세 개 다 전체적으로 비슷한 건 맞지만 미세하게 봤을 때는 조금씩 다른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좌측입니다. 좌측도 같은 양상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지만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교합점의 위치와 크기가 조금씩 다른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방식의 교합 분석법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을 이용을 해서 서로 비교하면서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특징은 있고요. 전체적인 좌우의 균형이나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는 힘이나 이런 부분도 프리스케일이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시각화되어서 컬러 코드로 보기 위해서는 구내 스캔법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인 교합을 위한 치아 형태입니다. 치아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는 보철물을 만들거나 교합 조정하거나 그럴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치아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그림은 16번과 46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하에서는 버칼의 비기는
그 설치기 기능, 하악에서는 버카리 기능, 설치기 비기능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게 되면은 교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이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PKT법과 NAT로 나눌 수가 있고요. PKT는 우리 다 알고 계신 것과 같이 ABC 컨택에 대한 부분에서 사면 컨택을 하는 것이고요. NAT 같은 경우에는 사면 컨택이라기보다는 해부학적으로 조금씩 튀어나오거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에서 접촉이 발생을 하고 교두 간 사이에서는 약간의 유격을 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 투 서피스 컨택, 포인트 투 포인트 컨택 이렇게 조금 더 말할 수 있고요. 측방 운동을 할 때 NAT에서는 조금 더 허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부학적으로 조금 튀어나온 구조를 럭색이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유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대합치 교두정의 움직임을 더 허용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NAT로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림과 같이 교합점 자체가 조금 더 센트럴 쪽에 모여있는 부분들이 있고 트라이포딩 개념은 조금 적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교합 운동에 대한 부분입니다. 운동은 작업축 운동, 전방 운동, 비작업축 운동 다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리트루전까지 있고요. 그리고 작업축 운동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레트로트루전, 전방 프로트루전, 비작업축 운동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요. 미디어 트루전. 그리고 기능 운동에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레트로트루전과 프로트루전 사이, 레트로 프로트루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노란색이 될 것이고요. 이렇게 대합되는 교두가 움직이는 그 길,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런 경로들이 있고 그런 경로들이 해부학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같이 미치고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 과정에서 교육을 할 때 가지고 온 자료를 또 같이 가지고 왔는데요. 본 그림은 6번입니다. 상악의 제1대구치고요. 예를 들어서 상악의 팔레탈 커습을 봤을 때 빠져나오는 길, 그게 스튜어드 그루브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있어야지 음식물이 빠져나올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사주융선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가 쑥 꺼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고 그 사주융선에서 팔레탈 커습의 약간 뒤쪽에, 그쪽은 쑥 꺼져야 됩니다. 이쪽인데요. 이쪽을 쑥 꺼져야지 그쪽이 하악의 디스탈 커습과 만나서 음식물을 자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칼, 디스토 버칼 쪽을 봤을 때 그쪽에는 럭색이라는 방금 전에 소개되었던 그 튀어나온 구조가 있어야 레트로 프로트루전이나 그런 부분들에서 걸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커습 자체가 디스탈 사면이 메지알 사면보다 높아야 될 것이고요. 그 메지오 버칼 커습을 봤을 때 교두정과 교두점 사이가 좀 짧아야지, 그래야지 레트로 프로트루전을 할 때 간섭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전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약간 꺼지는 구조를 가지는데요. 음식물을 가두는 역할을 하고 전방 운동을 만드는 작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센트럴 그루브는 어느 정도는 약간 V자 형태를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능과 형태가 연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부분으로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된 보철물 설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CAD를 생각을 했을 때 증례를 입력하는 부분, 데이터를 업로딩하는 부분, 치아 삭제 마무리선을 검출해서 등록하는 것, 그리고 나서는 보철물을 설계를 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수정을 하고 대합치를 보고 출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따라서 CAD가 이루어지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기술이 치의학에 적용되게 되면서 치아 삭제 마무리선을 등록하는 부분과 보철물을 설계하는 부분에서 많이 자동화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클라우드가 점점 활성화되면서 클라우드에서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하는 부분들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매티트사의 덴트버드인데요. 그 덴버드에서 지금 증례는 36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선 자체가 자동으로 검출이 되고 시간의 형태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는 필요한 부분들은 수작업을 통해서 약간 수정한 후에 그 데이터를 엑스포트하고 프린팅을 하든 밀링을 하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과거에는 많은 그런 판단들과 많은 수작업으로서 이루어졌었지만 지금은 인공지능이 가미됨으로써 자동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진료실에서도 이용되고 있는데요. 치아 삭제를 하고 구내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개드렸던
된 버드를 이용해서 AI를 통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들을 프린팅을 해서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장착을 했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이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룰 베이스의 알고리즘이 아니라 앞뒤의 치아의 형상을 판단을 하여서 딥러닝을 이용해서 나온 치관 형태를 기반을 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합도도 좋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과학적으로 검증돼야 되기 때문에 트리플 스캔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전, 후, 크라운 이런 부분들을 스캔을 하고 중첩법을 이용한 후에 3차원적인 평가를 해보았을 때 액조 캐드로 만든 부분과 덴버드로 만든 부분이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의 시대에서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보철물을 만들었을 때 적합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저맨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중에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체험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하셔서 판단하셔서 임상을 점점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능적이고 효율적인 교합 형성을 위한 치아 형태와 디지털 분석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첫 번째가 악관관계 기록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실리콘 교합 인기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바이트 트리밍을 잘 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을 없애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로 교합을 인기하는 경우에는 영상에 대한 정합을 잘 하기 위해서 정확하고 충분한 매칭 영역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교합 분석인데요. 오늘은 덴탈 프리스케일 2와 인트로오랄 스캔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각화에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환자분께 설명을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용이합니다. 네, 하지만 세밀한 교합점들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복합적인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한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활용을 하면서 또 상황에 맞도록 선택해서 이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적인 교합을 위한 치아 형태가 될 것인데요. 치아의 교합면이나 형태를 생각을 할 때 NAT법과 PKT법을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PKT법을 많이 사용하면서 ABC 컨택에 주안점을 두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기능적이고 조금 더 심미적이면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NAT법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치아의 해부학적인 구조와 기능 간에 조금 더 연관성 있는 그런 형태의 보철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합 조정의 시간도 줄어들고요.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동화 보철물 설계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제가 볼 때 초창기 단계에 와 있지만 점점점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일단 무엇보다도 시간이 단축되면서 술자의 편의성이 증대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부분은 체어사이드 캐드캠에 대한 부분인데요. 즉 진료실에서 인상 체득을 하고 디지털로 그리고 캐드를 하고 출력을 하여서 원데이나 아니면 아주 빠른 시간에 넣어주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들어와야 되고요. 지금 점점점 그런 부분들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점점 가속화시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체험을 하면서 임상을 더 넓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